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희입니다. 자, 52일차 46강 우리 부트캠프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트캠프 딱 3번, 4번 남았군요. 4번 남아서 제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49번부터 들어갈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부트캠프 진도대로 진행을 했어줘야 되는데 지난 수업 시간에 너무 진도가 빡빡해서 다 못했어요. 그래서 46강하고 문제풀이가 조금 안 맞는데요. 네, 지난주 거 다 들으셨죠? 어저께 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46강에 있는 내용은 일단 우리 진도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부트캠프 매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죠? 자, 49번부터 들어갑니다. 라이트의 모형 중에 대립형이 없습니다. 아시죠? 라이트의 모형은 중첩형 혹은 대등권이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포괄형, 그 세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트에는 대립형이 없고요. 대립형 모델 주장했던 건 나이스의 모형입니다. 자, 50번. 대등권위 모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게 완전 틀렸었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동등한 권한이지만 주정부하고요, 지방정부는 포함관계입니다. 이게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던 구급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50번 X입니다. 51번. 로즈는 지방정부가 법적 자원, 재정적 자원에 우위를 점하고 중앙정부는 정부와 조직 측면에 우위를 점한다고 주장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틀렸죠. 로즈는 상호 의존 모형을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은 오히려 정부와 조직, 중앙정부의 자원은 법적 재정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X. 피터스의 저서 조시한계에 따르면 개방체제로서의 지방정부는 제가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3번 갈게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위법성에 관한 경우만 가능하다고 했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된다. 이건 부당성인데 부당성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고 얘기했어요.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이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라는 인정, 이건 필요 없습니다.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관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 가능한데 부당성에 대해서는 불가하기 때문에 X가 됩니다.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주무부 장관이 직접 지방의회에 이의를 붙여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의 요구는 불가. 제의를 요구하게 요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55번은 X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이행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집행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번 X. 57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 권고, 지도 당연히 가능하죠. 상급장은 지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7번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58번 갈게요. 농촌진흥청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건 청입니다. 부처청 할 때 청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아닙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설치한 일선행정기관입니다. 자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전문 분야의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를 하죠.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이에 행정기관 중복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의 특수성보다는 국가의 행정기관입니다. 국가적 통일성을 좀 더 중시하기 때문에 61번은 X가 되죠. 자, 62번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비밀가 넓다는 건 굉장히 넓은 지역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하나만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고객의 편리성은 오히려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63번. 지방공기업 중에 지방직영기업을 뺀 지방공사와 공단은 모두 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 공원묘지 사업은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보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수도에 대한 것, 그 다음 궤도와 도로에 대한 거니까 교통에 대한 것, 그 다음 토지와 주택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것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64번은 X입니다. 자, 65번이에요.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을 위해서 소속 행정기관 형태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직영기업은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66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해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 본래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만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무의 권한에 관련된 갈등,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죠. 여기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와의 차이점입니다. 자, 69번입니다. 자치단체 상호 간의 적극적 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 우리가 얘기하는 적극적 협력은 진짜 광역행정이고요. 보통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방식은 소극적 협력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69번, 요건 X고, 광역행정은 기존의 행정구역을 초월해서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을 수행합니다. 71번 갈게요.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 협조에 의해서 광역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7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방이나 국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이라는 거 제가 너무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 협의체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46강에 대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양이 좀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방 사무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가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 보느라 좀 힘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복습하니까 좀 가볍죠.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실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 있는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4일이고요. 내일부터 3일 정말 3일만 이 부트캠프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